안녕하세요, 남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이 파일의 내용을 바꿔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연습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이 텍스트 파일에 어떤 특정 글자를 원하는 글자, 뭐 연습이란 글자를 안녕 이런 글자로 바꿔준다든가, 뭐 그런 뭐 유틸리티 같은 거겠죠. 예,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파이썬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거기 때문에 오픈 폴더를 해서 파이썬 프로젝트에 저희는 여기서 새로운 폴더에 파일 replace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명을 폴더를 만들고 그것을 프로젝트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을 하시면 new 파일을 하시고 파일명은 replace.py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파이썬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는 10, 그러면 이쪽에 a가 변수명이 되는 거고 10은 값이 되는 겁니다. a는 10, b는 뭐 만약에 10.1, c는 글자, 뭐 D는 true. 지금 4개의 변수를 제가 지금 임의로 선언을 해서 값을 다 대입을 했는데, 여기서 A는 숫자 10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수형 변수가 되겠죠. 정수형 변수가 되는 거고, B는 10.1이기 때문에 실수형 변수가 됩니다. C는 그 문자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열 변수가 되고, D는 true라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린이라고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언어들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한데, 이 파이썬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가 뭐 어떤 값을 어떻게 뒀든 파이썬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print a, b, c, d를 제가 화면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이썬을 이 코드를 이 replace.py를 실행하려면 디버그에서 뭐 디버깅 모드, 뭐 without 디버깅 모드, 그러니까 뭐 디버그를 쓰지 않은 실행이겠죠. 이건 디버깅을 하는 실행일 텐데, 이 디버깅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일단 제일 단순하고 기본적이고 그런 원초적인 방법으로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이 터미널에서 뉴 터미널을 여신 다음에 여기서 직접 파이썬 파일명은 replace죠. 여기서 파이썬을 치고 한칸 띄시고 R을 입력하시고 탭을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 변수에 A, B, C, D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 그냥 쭉 찍히죠. 여기는 뭐 A는 10이 들어가 있고, 뭐 B에는 10.1이 들어가 있고, 뭐 단순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유연하다고 하는 게, 이 변수, 이 A,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는 어떤 형태인지를 확인하려면 타입이라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입을 이렇게 다 찍어보면 아까는 10이 찍혔는데 지금은 클래스 int, 이거는 클래스, b는 클래스 플롯, c는 클래스 str, d는 클래스 불 이라고 찍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a의 형태, b의 형태, c의 형태, d의 형태인데, 이거를 사실은 어떤 언어들에서는 다 각각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이 자료의 얘는 어떤 형태냐, 그거를
명시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그런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사람은 만드는 거에나 집중해라, 뭐 이런 의도겠죠. 유연성이 있습니다. 뭐 상당히 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기능이겠죠. 근데 이게 점점점 코드 양이 많아지고 이 소스 양이 많아지면 이게 뒤에 나는 분명히 숫자를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소수로 바뀌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어떤 프로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에러나 오류를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유연성이 장점인데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변수는 이렇게 씁니다. 왼쪽에는 변수명, 오른쪽에는 값이 들어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파이썬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기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일을 읽고 하는 거는 오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오픈, 어떤 걸 오픈할 거냐 그건데, 보시면 C 루트 임시의 연습이라는 파일입니다. 제가 지금 열 파일은 경로는 C 루트 임시의 연습.txt란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을 한 거를 파일이라는 변수에 두고 여기서 파일 프린트 파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찍히죠? 또 io.text io 래퍼 네임은 어쩌고 모드 R 인코딩은 CP949 이렇게 찍겠습니다. 사실 파일의 내용이 찍힌 건 아니고 이 파일을 이제 핸들링하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겠죠. 그런 형태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찍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사실 파일의 내용을 찍으려면 이 파일이라는 애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점을 찍어보면 뭐 클로즈, 뭐 에러, 뭐 등등등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리드겠죠. 파일을 읽어야 그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컨텐트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읽어서 컨텐트라는 변수에 담아서 저희는 이 컨텐트를 화면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내용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이 파일 내용을 읽어서 어떤 특정 문자열을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변수를 더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환될 소스, 변환될 소스,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는 글자를 뭐 호호호라는 글자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컨텐트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컨텐트는 대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변수가 됐나 찍어보면 클래스 str은 문자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컨텐트는 문자열이고, 그러면 저희는 이 컨텐트에서 리플레이스를 할 겁니다. 리플레이스를 어떤 걸 src를 어떤 걸로 tar로, 그럼 리플레이스를 했으면 이 리플레이스 된 내용을 다시 어떤 변수에 담아야겠죠. 저희는 다시 컨텐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지우고 다시 파일 내용을 찍어보면 여기서 아까 한글이었던 글자가 호호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 파일에 가보면 파일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이미 파일을 읽은 값은 이 전체 내용은 컨텐트에 담겨 있고, 우리는 그 컨텐트는 이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메모리 상에 있는 컨텐트에 있는 내용의 리플레이스 src, 여기서는 src는 한글이죠. 한글을 호호호로 변경을 해서 다시 컨텐트에 담았습니다. 역시 메모리죠. 실제 이 파일에는 맨 위에 읽을 때만 접근을 했고, 이 파일 내용을 실제 바꾸려면 여기서 다시
예, 파일을 다시 써야겠죠. 오픈 c루트 임시 연습.txt. 근데 보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똑같은 글자가.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파일 패스라는 변수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연습.txt.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오픈에는 사실 이 뒤에 들어가는 인자값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 한 칸을 띄면 이 설명이 나오죠. 이 도움말 같은 게 나오는데, 오픈 파일, 컴마, 모드, 뭐 버퍼링, 인코딩, 에러스, 뉴라인, 클로즈, fd, 뭐 오프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일을 어떻게 오픈할 거냐는 거를 사실은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읽기 목적으로 파일을 여는 거기 때문에 read R을 줍니다. R.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저희가 이 읽은 컨텐츠, 변경된 컨텐츠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W를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파일 write를 하는 거죠. write 컨텐트 이렇게 하면 하고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변경이 됐죠? 실제 파일을 열어보면 호호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조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제가 생략을 했는데, 항상 파일을 열고 읽었으면 파일은 닫아줘야 됩니다. 항상 이거는 까먹지 않고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파일을 닫지 않으면 이 공유 위반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이 이 파일을 열고 쓰고 있는데 B라는 프로그램이 이 파일에 다시 접근을 했을 때 이 파일은 공유 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일은 열었으면 닫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 이게 사실 이거를 이 코드가 많고 프로그램이 거대해지면 이거를 까먹을 수도 있고 까먹을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with라는 구문이 있는데, with 구문은 사용법이 오픈 똑같이 파일 패스 하고 R로 읽고 얘를 파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닫지 않아도 이 with 구문, 파이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법이 어떤 if문, 뭐 for문, 뭐 loop문 했을 때 이런 문법을 사용했을 때 맨 끝에 콜론이 들어갑니다. 콜론. 이 콜론이 들어간 다음 줄은 탭이 떨어져야 됩니다. 탭만큼 공간이 벌어져야 되고 이 줄은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콜론 이하 이 줄은 이게 공백으로 벌려도 되고 탭으로 떼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백으로 띄었으면 이 문서는 모든 이 들여쓰기는 공백으로 해야 되고, 탭을 썼으면 이 문서라고 하는 거는 replace.py 파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탭으로 띄웠으면 모든 들여쓰기는 탭으로 똑같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어디는 뭐 공백으로 쓰고 어디는 탭으로 쓰고 그러면은 오류 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우측 하단에 보면 지금 디폴트로 스페이스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인덴트 유징 스페이시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디폴트로 저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인덴트 유징 스페이시즈를 눌러보면 4칸, 네 칸의 공백을 띄운다. 탭을 눌렀을 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인덴트 유징 탭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탭을 누르면 탭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은 이걸 저장을 하면 이 빨간 줄이 생기죠. 요거는 여기서 커서를 방향키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하나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공백이죠. 근데 여기는 방향키를 눌러보면 한 번에 갑니다. 이건 탭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공백이고 밑에는 탭이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물론 이거를 위에처럼
하나 둘 셋 넷 공백을 스페이스바로 띄워줘도 되는데 그걸 항상 그렇게 하기 불편하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본인이 원하는 뭐 탭을 쓰시든가 공백을 쓰시든가 어쨌든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그 모든 규칙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이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이 위드 구문은 이 위드 오픈 파일에서 얘를 파일이란 이름으로 쓰겠다. 아까는 이렇게 썼죠. 그러면은 이 위드 구문 이 콜론 이하에서는 이 파일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드 구문을 빠져나오고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8번째 줄이죠. 9번째 줄이 되면은 여기서 사용한 이 파일 객체는 자동 소멸이 됩니다. 물론 컨텐츠는 변수에 담은 거기 때문에 살아있겠죠. 근데 이 파일, 여기서 위드 구문에서 열린 이 파일은 내가 여기서 파일 좀 클로즈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닫힙니다. 닫히고 모든 게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위드 구문도 적절히 사용하시면 아주 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파일 해서 파일 라이트하고 클로즈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요 파일 내용을 바꿔주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 뭐 공백도 지울까요? 이것도 지우면 단 8줄로 끝났습니다. 근데 사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이거를 뭐 항상 뭐 파일명 바꾸려고 이거를 또 바꿔주고 이것도 바꿔주고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여기서 약간 요걸 이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꾸밀 건데 함수라는 개념은 뭐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함수로 지금 만들 예정인데 파이썬에서는 함수는 def 함수명, 함수명인데 저희는 함수명을 뭐 파일 리플레이스, 이거는 임의적으로 개발자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함수의 문법은 def 함수명 콜론 그리고 콜론 밑은 다 들여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실행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함수 안에 들어가 있고 저희는 이 함수를 아직 호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예를 들어서 이 파이썬 replace.py를 실행하면 시작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언더바를 하시면은 맨 위에 main 이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if name은 main인 경우 패스를 지우시고 여기가 시작점이 됩니다. 파이썬 파일을 실행했을 때 시작점에서 이거를 만약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게 프린트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여기서 파일 리플레이스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인자라는 말을 썼는데 뭐 아규먼트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파라메타라고도 하고 뭐 이게 뭐 환경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 다르긴데 예를 들어서 이 src tar 파일 패스는 계속 변할 수 있겠죠. 사용자가 나는 C 루트에 뭐 abcd.txt 파일에 어떤 내용을 바꾸고 싶어. 그때도 바뀔 테고 바뀌는 값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자를 어떤 원본 글자를 어떤 문자열로 치환할지도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함수의 인자 값으로 이렇게 파일 패스 선언을 하고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저 인자 값을 넘겨주는 겁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바꿀까요? 파일 패스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어디 파일에 있는 연습이었나요?
임시네요. 임시 폴더의 연습.txt 파일에서 호호호를 하하하로 바꾸고 싶다. 예,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함수는 요 값만 바꿔주면 계속 그 값에 맞는 파일을 열고 뭐 그렇게 치환을 하고 그러겠죠. 그럼 이걸 실행해 보면 바뀌었나 볼까요? 예, 하하하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불편하죠. 파이썬을 내가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그러면 이거를 또 경로를 바꿔줘야 되고 이걸 또 바꿔줘야 되고 다 바꿔줘야 되니까 예, 상당히 귀찮죠. 이 파일을 계속 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파이썬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아규먼트라는 일단 제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g pars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시고 이 메인에서 아규먼트를 받는 겁니다. 아규먼트를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python replace py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은 뭐 c루트 임시의 연습.txt에 소스 어떤 하하하를 히히히로 바꾸겠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 기능을 아직 저희는 안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요 뒤에 파이.점 뒤에 뭐 F 옵션, S 옵션, T 옵션 이런 옵션들을 이렇게 넘겨서 얘가 동작하게 하려면 아규먼트를 넘긴 이걸 이제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예,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애를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파서 arg 파스 여기서 임포트한 라이브러리죠. 파스 점 아규먼트 파서 예. 그리고 파서에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로 이제 나는 이런 아규먼트 파서를 쓰겠다라고 예, 어떤 라이브러리를 요 파서라는 변수에 담았고 그러면 이 변수에다가 나는 어떤 아규먼트 여기서 저희가 f 뭐 파일이니까 f가 낫겠죠. f 얘는 파일 이거는 이 f 파일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정한 겁니다. 타입은 문자열이죠. str help 이건 뭐 도움말인데 help는 파일명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어야겠죠. 하나 둘 s 얘는 t s는 뭐 src로 합시다. t는 tar로 하겠습니다. s는 원분 문자열 타는 치환 문자열 예, 이렇게 하면 일단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 이제 찍어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f로 넘어온 값이죠. 만약에 f 이렇게 하면 요 값이 되는데 요거를 확인할 때는 찍어 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화면에 그리고 하나 빼먹었네요. 예, args는 이거는 이제 선언만 한 거고 자 나는 이런 아규먼트들을 쓰겠다 선언을 했고 이제 사용자가 명령 이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을 했을 때 자 그거를 받아와야겠죠. 또 그러면 그 받아온 게 args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파일이라고 해놨죠. 파일 예, 파일을 만약에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서 넘기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임시 c루트 임시 연습.txt 요 값이 찍힌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넘기면 none이 찍힙니다. none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처리할게. 이게 만약에 여기에 넌이 들어가면 오류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rgs 파일 is none이죠. 값이 없는 거 거나 만약에 args 이것도 똑같겠죠. src가 none이거나 tar도 똑같겠죠. args tar is none이면 어떻게 사용하세요 라고 사용법을 뿌려줍니다. 사용법은 python 띄고 replace.py에 f는 파일명 경로죠. 파일 경로 파일명이라고 합시다. s는 원본 문자열, t는 치환 문자열.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가 그냥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사용법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거겠죠. 그럼 얘는 이제 얘들은 다 치환 저 위에서 넘어온 아규먼트를 써야겠죠. args 파일 그 다음이 src죠. args src args tar.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replace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번에 이거를 뭐 히히히를 뭐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히히히를 그럼 여기서 소스가 히히히가 되고 이거를 뭐 파이썬 연습 프로그램 뭐 이렇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뭐 상당히 간단한 것 같고 막상 뭐 어렵다고 그러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이런 프로그램 하나가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거 쓰기 나름이겠죠. 이제 뭐 더 편하게 어떤 특정 폴더 전체를 뭐 그렇게 뭐 확장해서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간단하면서 어느 정도 구실은 하는 그 정도 프로그램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